안녕하십니까. 경찰학 111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문제는 뭐냐면, 우리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근무 연수란 게 정해져 있고, 우리 최근에 이 법이 개정돼서 7월 4일자로 시행되긴 한데, 이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가 조금 단축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, 문제는 뭐냐면, 이런 근무를 하다가 어떤 징계를 받았다,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또는 직위해제를 당했다. 그런 기본적으로 제대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들은 최저 근무연수에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례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먼저 조문을 먼저 확인해 보면, 우리 그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인데 5조에 보면 우리 휴직을 했다. 즉, 근무를 하다가 휴직을 했을 때 그 휴직 기간만큼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겠죠.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. 두 번째, 직위해제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수에 들어가지 않고, 그리고 징계 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고 나면 승진 임용을 제한하는 기간 또 별도로 있습니다.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최저 근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,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좋겠죠. 그럼 이런 거는 충분히 사례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작년 우리 2차 순경 채용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사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죠.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첫 번째, 이 사람은 직위해제를 당했죠. 직위해제. 직위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 직위해제 당한 3개월 있겠죠. 그 3개월. 3개월은 기본적으로 최저 근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게 바로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, 두 번째, 강등을 좀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. 강등. 두 번째, 우리 징계 처분 기간이 들어갔는데, 우리 강등은 뭐가 따릅니까? 강등은 기본적으로 한 계급이 내려가면서 정직 3개월이 필수로 들어갑니다.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강등이 징계 처분 기간은 바로 정직이 들어가니까 그 3개월이 다시 추가가 됩니다. 3개월. 그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런 징계를 받았죠. 징계를 받았을 때는 승진 임용 기간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, 그때 우리 강등하고 그 다음에 정직 있겠죠. 그 두 가지는 기본 24개월입니다. 기본 24개월. 기본 18개월이죠. 18개월인데, 요 18개월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음주 단속입니까? 걸렸죠? 걸렸는데 측정을 거부했다. 측정을 거부했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그처럼 우리 기본적으로 승진 임용 기간을 제한을 하는데, 근데 4가지 사유에 해당됐을 때 플러스 6개월이 더 되게 되는 겁니다. 그 첫 번째 말입니까? 우리 소극적 행정을 했을 때, 두 번째는 돈 문제로 징계를 받았을 때, 세 번째가 바로 음주운전하고 그 다음에 측정 거부까지 다 들어갑니다. 거기고, 네 번째가 넓은 의미의 성범죄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런 게 됐을 땐 추가적으로 6개월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. 6개월이 더 들어가죠. 그래서 얘가 바로 직위해제 기간이고, 이게 바로 징계 처분 기간입니다. 징계 처분 기간이고, 이게 바로 승진 임용 제한이죠. 임용 제한이다. 그렇습니까? 요거를 놓치는 경우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다 더하면 얘가 24개월이죠. 24개월이고 6개월 더 다니까 총 30개월 동안 이 사람은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승진에 필요한 근무 연수로 포함을 시켜주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조문이 있겠죠.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휴직 기간하고 직위해제 기간은 예외했습니다. 예외적으로 포함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도 그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수에 들어가지 않고, 나아가서 우리 징계 처분 기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, 징계를 받고 나면 승진 임용을 제한하는 기간도 또 별도로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이런 계산 문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차 시험도 이런 계산 문제 또는 이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1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